안녕하십니까. SCK 이경미입니다. 오늘은 구조 해석 데이터와 BIM 연계성 향상을 위한 무료 레빗 애드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연사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데스크의 최용성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의 최용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을 끝까지 잠가본 게 결혼식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신가요? 네, 당황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실 저희 SCK 전재우 과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CK의 전재우입니다. 저도 목 끝까지 채워본 거는 한 20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 모델 자동화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또 구조 일람표 자동화, 그리고 레빗 기반의 구조 도면 작성에 대한 팁 앤 트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BIM 구조 모델 및 일람표 자동화 애드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펑션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그대로 마이다스 젠에서 해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구조 모델을 레빗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구조 해석을 하고 나서 디자인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엑셀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일람표, 기둥, 슬라브, 기초, 벽체 이 5가지 일람표에 대해서 자동으로 레빗에서 생성해주는 이 두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레빗 무료 애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근데 이거 전에 네. 이거 초도 미팅 언제 하셨어요? 이거 만드는 거 애드인. 무료 애드인 만드는 초도 미팅 언제 하셨습니까? 초도 미팅이 한 4개월 전. 에이, 저희 추울 때 했잖아요. 초도 미팅. 지금 이거 기다려서 지금 4월부터 이거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네.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펑션을 최대한 실무에 맞춰서 잘 좀 조율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 모델 자동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조 모델링을 진행하는 워크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우선 저렇게 구조 모델링을 레빗에서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제 컨셉철 디자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에서 플랜트로 본다면 GA 드로잉 아니면은 전체적인 배치도를 기반으로 해서 각 건물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컨셉션 디자인을 건축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컨셉션 디자인을 받아서 구조 해석하는 곳에서 이제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리고 어널리시스가 완료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구조 도면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스트럭처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단계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컨셉 도면을 작성하고 구조 해석을 하고 구조 도면을 작성하고 구조 BIM 모델링을 작성하고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 해석 단계에서도 마이다스가 됐건 스터드가 됐건 해석 툴을 사용하시는 것 하실 때 3D 모델링을 하거든요. 3D로 그렇죠. 다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 도면을 작성하고 나서 그 구조 도면을 보면서 그걸 기반으로 또 구조 BIM 모델링을 한단 말이죠. 빔 툴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두 가지의 3D 모델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묶어서 이제 마이다스 투 레빗에 대한 툴을 만들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워크플로우가 간소화되겠죠. 우선 컨셉 도면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구조 해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 빔 모델링이 BIM 툴에서 만들어지고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이제 구조 도면을 생성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은 해석 데이터 MGT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기둥과 벽체가 이렇게 자동으로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바닥은 빠진 거. 네, 바닥을 제외하고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템플릿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조 모델 생성이라는 지금 베타 버전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해서 MGT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모델링이 변환이 되는데 되게 금방 됩니다.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겠지만 금방 되고 저렇게 로그 파일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멤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이 이제 LH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조인되는 데에 대한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비밀이라는 무료 애드인을 통해서 조인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저렇게 밑으로 벽체가 내려가고 벽체도 기둥 기준으로 다 스플릿이 되는 이런 오토 조인에 대한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구조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레밍 플랜,
그다음에 엘리베이션 플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밀 안에 오토 디멘전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디멘전이 나오는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모델 자동화와 관련돼서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MGT 파일을 이용을 해서 레빗으로 데이터가 변환될 때 뷰 자체는, 레빗에서의 뷰 자체는 웬만하면 3D 뷰, 아니면 엘리베이션 뷰, 섹션 뷰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플랜 뷰에서는 생성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그러면 플랜 뷰에서 저 버튼을 실행시키면 3D 뷰로 이동하세요라는 노티를 띄워주면 안 되나요? 지금 저희가 네. 베타 버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런칭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두 가지,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띄어지거나 아니면 그 구조 모델 생성 버튼을 클릭을 했었을 때 네. 3D 뷰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서 음. 생성되게 하게끔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해서 런칭을 하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우선은 플랜 뷰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는 부장님 그 0,0, 기준이 네. 왼쪽 열과 바텀 열을 기준으로 해서 저 부분에 거의 네. 대부분 모델링을 시작을 XY 하잖아요. 1열. 1열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A 해갖고 저희가 지금 레빗에서의 0,0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조 해석 데이터를 MGT 파일을 가지고 레빗이 자동 생성할 때 딱 저 위치에 모델링이 생성되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는 저 0,0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안에 현장에서의 어떤 기준 포인트를 가지고 거기에 X, Y 값을 넣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저 좌표계를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MGT 파일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이다스에서는 이제 멤버를 이제 생성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층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G1, G2, G3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네이밍을 그 일람표에 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조 모델링을 체크할 때는 2층, 3층 아니면 루프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다스 젠에서 만약 뭐 EG3이다, RG2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게 되면은 그 표기한 값 그대로 유형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형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마이다스 젠에서 지정하신 치수 보에 대한 사이즈가 뭐 400이 700이다 하면은 그 치수가 그대로 들어와서 패밀리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형상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이다스 젠에서 좀 디테일하게 잘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잘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채팅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질문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네. 솔직히 MGT 파일을 못 받을 수 받으면 있나?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 MGT 파일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좀 요청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약 이 MGT 파일에는 구조 설계하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을 꺼려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라면 솔직히 크게 뭐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프로젝트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실 때 그 계약하는 시점에 뭐 MGT 파일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은 뭐 MGT 파일을 받아서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는 안 되는 거죠? 모델링은? 네, 모델링 네.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벽체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철골도 저희가 원래 계획을 했다가 일단 먼저 맞죠. RC부터 하자 네. 했고 요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네. 이제 RC는 2차 버전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 에딘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솔직히 철골 부분보다는 저희 사용하시는 분들이 RC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RC로 시작한 거고 저희가 만약 반응이 진짜 뜨겁다면은 좀 로드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활용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 바로 구조 일람표죠. 그래서 구조 일람표 같은 경우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좀 매너가 좀 들어가고 해서 좀 귀찮아 하시는 그 업무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동화 부분을 저희 전재우 과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 일람표 자동화 기능은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동화 기능과 같이 애드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람표 유형을 총 5가지를 이제 사용자가 선택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일람표, 기둥일람표, 슬라브 일람표, 그리고 기초와 벽체 이렇게 5가지 일람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람표 유형을 먼저 사용자가 선택을 한 이후에 엑셀 파일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는 엑셀 파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다스 디자인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에서 나오는 멤버 리스트에서 뽑을 수 있는 그 엑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플러스에서 나오는 엑셀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이 엑셀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일람표를 생성을 해주는 건데요. 선택된 일람표가 이제 뭐 보나 기둥 같은 이 멤버인 경우에는 패밀리도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우측에 있는 팝업처럼 패밀리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옵션을 체크를 하신 뒤에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보나 기둥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도 거기 멤버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다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시스템 패밀리를 제외한 로더블 패밀리 같은 경우는 저기에 체크를 통해서 패밀리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미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일람표, 기둥일람표, 슬라브, 벽, 기초 일람표 등을 이렇게 뽑아내실 수가 있고,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일 기초와 그리고 독립 기초 이렇게 2개의 기초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플러스에 보면은 이제 멤버를 작성한 이후에 멤버 리스트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시면은 하단에 이제 엑셀로 이 멤버 리스트를 추출을 해내실 수가 있는데, 요 멤버 리스트 기반으로 엑셀 데이터를 작성하실 수가 있고, 요렇게 나온 이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네. 그 보라던가 기둥 같은 경우는 네. 그 마이다스 젠 자체에서 음. 설계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럴 경우는 이 엑셀 데이터가 젠에서는 나올 수가 있나요? 젠에서 이미 작성이 된 그런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젠에서 모델을 이제 로드를 해서 띄워놓은 상태로 디자인 플러스를 열어서 마이다스 링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젠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디자인 플러스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플러스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멤버를 이제 가지고 온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멤버 리스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엑셀 데이터로 추출을 해내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도 디자인 플러스로 이렇게 엑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는 젠으로 디자인하는데 그럼 디자인 플러스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설계한 걸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모든 엑셀 데이터를 디자인 플러스에서 추출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엑셀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기능이 동작을 하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템플릿 안에 이렇게 샘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눌러보시면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고요. 보호 일람표 기능을 클릭을 해서 이제 엑셀 데이터를 선택을 한 이후에 보 같은 경우는 이제 패밀리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밀리 생성을 클릭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생성된 일람표에 보가 4개밖에 없는데, 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작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넘어서는 양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별도의 드래프팅 뷰를 하나를 더 만들어주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보가 잘 작성이 되어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 패밀리 생성이라는 버튼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패밀리가 동일한 이름으로 작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베타기 때문에 앞에 이제 New Create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놓은 상태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새로 생성된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일람표의 시트 상에서의 그 열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장이 뭐 2장이 됐던 3장이 됐던 5장이 됐던 다 분리돼서 만들어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멤버 리스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알아서 장을 분리를 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멤버 리스트를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 플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엑셀 파일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엑셀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용자가 수기로 입력을 해도 충분히 이 일람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값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멤버 네임, 그리고 섹션 값, 그리고 타입이 어떤 건지, 그리고 리바에 관련된 값들, 이런 값들만 기본적으로 넣어서 불러오게 되면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보호 일람표를 쉽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네. 일람표에 있는 패밀리는 디테일 패밀리인 거죠? 디테일 아이템인 거죠? 표현된 부재는 그렇죠. 네, 컴포넌트가 아니잖아요. 컴포넌트 단면을 갖고 와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네네. 그러면 이게 패밀리가 지금 모델링된 데이터랑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2D는 따로인 거고 모델링 데이터는 따로인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물어보셔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델링 데이터랑 2D로 표현하는 거랑 다른 거고 지금 저희가 추후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엮는 작업은 할 건데 그렇죠. 아직은 그 코드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가 않아서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MGT 파일을 통해 가지고 이미 뭐 보나 기둥이나 벽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보에서 패밀리 작성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모델을 불러온 상태라고 하면은 굳이 패밀리를 생성을 안 하셔도 사실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둥 일람표 기능입니다. 기둥 일람표도 샘플을 보시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원형 기둥과 이제 사각형 기둥을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둥도 이제 패밀리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밀리 생성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일람표가 이렇게 작성이 됐고, 지금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제 사각형 기둥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볼 수가 있고, 이제 철근 표현까지도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메인바랑 호프, 네. 그다음에 타이바까지도 다 타입까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그 설계가 바뀌어서 구조 설계가 바뀌어서 엑셀 파일이 바뀌면 업데이트 하면은 네. 덮어쓰기로 되나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나요?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마다 현재는 이제 새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래프팅 뷰로 일람표가 새롭게 작성이 되면은 기존 네. 걸 그냥 삭제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게 현재의 방식입니다. 네. 네. 근데 만일 너무 수정사항이 많지 않거나 한두 부재면은 실은 저 패밀리가 다 파라메터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파라메터 정보를 조금 수정해도 일람표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기둥 일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패밀리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사각형 기둥이나 원형 기둥의 패밀리가 각각 작성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에서 이제 실제로 필요한 값들은 보이는 것처럼 이제 뭐 멤버 네임이라든지 섹션, 그리고 메인바, 후프바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받으면은 이제 실제로 작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슬라브입니다. 슬라브 일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을 미리 보게 되면은 샘플 안에 이미 이 타입에 대한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입이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A 타입부터 B, C, D까지 자주 쓰이는 타입들을 이미 이렇게 상단에 샘플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샘플이 있고 밑에 이제 값들을 정리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흔히 보는 일람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동일하게 선택을 해서 OK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상단에 있는 타입 밑에 이제 그 해당되는 값들을 볼 수가 있고, 해당되는 이 슬라브의 타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단변과 장변의 각각의 이 백은 정보가. 네, 백은 정보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슬라브 같은 경우도 받아들이는 값들은 비슷합니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멤버 네임이나 그리고 섹션 그리고 타입이 어떤 건지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변에 대한 정보와 장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시면은 그걸 기반으로 일람표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디자인 플러스에서 나온 엑셀 데이터가 되게, 없는 경우. 네, 그 템플릿을 딱 보시게 되면은 네,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딱 요 데이터만 입력하시게 되면은 지금 일람표를 생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플러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열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은 열 중에서 실제로 일람표를 작성하는 데 쓰이는 열은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벽입니다. 내력벽인데요. 네. 벽체 일람표 같은 경우도 이제 샘플을 미리 한번 보게 되면은 A 타입과 B 타입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벽체 일람표를 이제 클릭을 해서 네. 엑셀 파일을 로드를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A 타입과 B 타입으로 이제 되어 있는 이제 벽 정보를 읽어드려서 우측에 이제 일람표 내용을 작성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수직근과 수평근 그리고 이제 엔드바에 대한 정보까지도 잘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벽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크게 많은 정보들이 필요를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엑셀로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에도 멤버 네임 그리고 섹션 그리고 이제 수직 수평근과 엔드바에 대한 내용들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쉽게 이제 일람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은 슬라브도 그렇고 월도 그렇고 티크니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네. 필수 값에는 티크니스가 다 들어가 있고 진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조 그거 보면 보는 그 내용들만 딱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값들만 딱딱딱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기초 기능입니다. 기초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일 기초와 독립 기초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먼저 파일 기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파일이 5개인 것부터 10개까지 이렇게 샘플이 나와져 있는데요. 파일 기초는 지금 현재는 이제 10개 이상의 파일은 잘 사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1개부터 10개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K 버튼을 눌러서 엑셀 파일을 불러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일이 작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에서 파일 기초가 다양한 파일 기초가 사용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샘플을 통해서 좀 다양한 것도 다 지원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파일 기초 데이터를 넣어봤고 그래서 이제 보에서 작성됐었던 것처럼 이제 다른 드래프트 뷰로 이렇게 나뉘어서 2개로 작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10개짜리, 9개짜리 뭐 이렇게 작성이 따로따로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부터 10개까지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파일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앞서서 봤었던 벽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결국엔 뭐 구조 데이터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아실 것 같습니다. 멤버 네임이나 그리고 이제 뭐 하이트 그리고 섹션의 뎁스 그리고 컬럼에 대한 정보 그리고 메인바와 파운데이션에 대한 정보 이렇게 해당되는 정보들이 이제 엑셀 파일에서 불러드리는 정보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기초입니다. 독립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을 보게 되면은 자주 쓰이는 이제 A 타입과 B 타입으로 이제 나뉘어져서 작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기초 일람표에서 앞서서 저희가 파일 기초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독립기초로 선택을 해서 엑셀 파일을 이제 불러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상단에 있는 이 타입에 맞춰서 하단에 이제 데이터를 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정보를 보게 되면은 이 기초에 대한 이름 그리고 타입이 어떤 건지 이제 푸팅에 대한 정보와 컬럼 그리고 리바에 대한 정보 그리고 리마크에는 하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독립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멤버 네임과 섹션 그리고 컬럼과 메인바, 파운데이션과 같은 정보들이 이제 엑셀에 들어가 있으면은 해당되는 정보를 읽어서 이제 일람표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성된 부분은 뭐 월 기초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매트 기초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그 제넷에서나 아니면 요 디자인 플러스로 많이 활용을 하시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푸팅 같은 경우는 우선 독립 기초 기준으로 그 다 작업이 되게끔 했고 그 독립 기초 중에 지내력 기초랑 그다음에 파일 기초 이 두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이 따로 이제 구분이 돼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러한 래빗 애드인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레빗 에드인에 대한 이름을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하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을 저희가 이 웨비나가 끝나고 나면은 땡스 EDM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다들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땡스 EDM을 받으시게 되면은 네이밍을 작성을 하시고 그 링크를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게 되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 기간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1등 해갖고 이 장명을 하신 분께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을 드릴 거고요. 또한 참여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서 10분께는 커피 기프트콘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거죠? 네, 저 할 겁니다. 네. 뭐 좋은 네이밍 혹시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네.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좀 재밌는 아이템으로 가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기발한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모델링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일람표에 대해서는 자동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구조 도면을 또 작성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뭐 프레밍, 플랜, 엘리베이션 등 다양한 구조 도면에 또 다른 도면들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팁 앤 트릭을 최용선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채팅방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제 수정이 생겼다. 3D 파일에, MGT 파일에. 그러면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 MGT 파일 부분에 있어서 네.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구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MGT 파일이 첫 번째 MGT 파일이 있고 두 번째 MGT 파일이 있으면 이 MGT 파일을 비교를 해서 리비전된 부분만 골라서 이제 네. 반영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이 제품을 이제 개발한 곳에서도 구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되셨어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네. 이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네. 우선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요거를 반영을 한 거고 만약 호응도가 좋다면은 오히려 스틸보다도 이러한 네. 리비전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저희가 런칭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배포했었을 때 좀 많이 활용을 해 보시고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면은 그 부분은 이제 얘를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또 런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 안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MGT 파일과 엑셀 파일이 변경이 생겼다. 그럼 지우고 다시 업로드를 하셔야 된다는 걸 돌려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현재 베타 버전과 무료 버전 1버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포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 이게 정말 설계사무소에 맞아요. 도움이 된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더 펀딩을 받아서 2차, 3차까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아까 이 부분은 전재우 과장님도 또 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는 그냥 다시 재생성 하시는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하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리비전 관련돼서 프로그램이 해결을 못하는 걸 저희가 다이나모로 해결하려고 저희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구조부재에 쓰지 않는 일람표들 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또는 업데이트된 두 개의 일람표를 비교해서 뭐 추가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안 돼서 못 쓰겠다 하시지 마시고 네. 많이 써보시고 네, 의견 주시면은 저희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비밀 런칭을 해봤잖아요. 네. 빔피어스랑 이게 없어서 레빗을 못한다, 뭐 이게 불편해서 레빗 안 한다. 근데 결국에는 다운로드 숫자 보잖아요.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막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공식 버전 나왔는데 써보실래요? 이러면 저희는 뭐 원래 안 하는데요. 뭐 이렇게 또 나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네. 저는 참여를 많이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저희 구조도면 팁앤트릭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은 예전에 다이나모 유저그룹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웨비나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을 2025 버전으로 조금 이렇게 모델링을 좀 바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구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리드랑 팀, 그 다음에 뭐 레벨 이런 것들을 먼저 백으로 깔아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빔피어스와 함께 웨비나를 진행했던 비밀이라는 무료 앱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 그리드를
레빗 같은 경우 이제 쭉 그려주는 게 XY로 이제 안 그려지다 보니까 뭐 X로 선택하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 한 번에 네이밍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전 요것도 잘 쓰고 있고요. 뭐 그리드 정렬하는 거, dim넣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리드 네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위에다가 이제 구조 프레임을 그리겠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그리려고 간격을 6000짜리로 해서 36개의 스판을 이제 만드는 걸로 이제 작업을 해봤고요. 뭐 구조 보나 바닥 같은 경우를 그리면은 그 레빗 같은 경우는 기본 조인 방식이 보를 바닥이 잡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면적 기준으로 하면은 보가 바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인 기준을 이제 놓고 저도 이제 이렇게 조인을 하면은 저희 보가 이제 슬라브를 잡는 형태로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여기에다 이제 슬라브 태그를 다는데 이게 실시 설계 모델이라고 해서 태그를 달으려고 일일이 한 판 한 판 저 슬라브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죠. 이런 조인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고 나면 저 스판 안에 슬라브 태그를 저희가 넣어야 하는데 네. 기존의 레빗에 있는 기본 기능인 태그 O를 누르게 되면은 바닥을 하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센터에 딱 하나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S만 해갖고 네. 하나만 들어.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각 스판마다 슬라브 태그가 쭉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네, 레빗 슬라브 태그 이 버튼도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36개의 슬라브에 다 네. 태그가 일일이 들어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코드인데 2017인가 18에 공개를 한 거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번 기회에 다 코드를 업데이트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해결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는 지금 레빗 2025 기준으로 다 업데이트가 된 거. 아마 그 다이나모 버전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네. 같고요. 다이나모 버전 3.12 기준으로, 3.1 네.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건, 2023이건 그 릴리즈가 있어요. 네. 그걸 업데이트 하시면 다이나모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니까는 네. 그 다이나모 버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땡스 EDM에 같이 코드 넣어서 드리는 네, 것도 저희가 네, 이 지금 베타 테스트 할 수 있는 설치 파일 링크와 그리고 지금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5가지에 대한 다이나모 코드는 다 네.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희가 슬라브 레벨에 해치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도면에 뭐 0레벨은 뭐 플러스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넣는데 시트의 기존 CAD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를 놓고 해치를 넣은 다음에 계속 비교를 합니다. 평면에서. 근데 제가 극단적으로 36개의 스판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것도 다 랜덤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범례에 가서 이렇게 텍스트 박스 하나랑 필드 리전 하나만 사이즈에 맞춰서 놓고 나서 저 범례 플레이어를 돌리게 되면은 각 층에 있는 모든 레벨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각 레벨이 관계되어 있는 슬라브의 레벨 값들을 다 찾아가지고 얘가 자동적으로 저렇게 범례를 만들어줍니다. 패턴도 중복되지 않게 다 알아서 네, 만들어주네요. 랜덤하지만은 네. 패턴이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그게 평면도에 있는 필터에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통해서 구조 도면화 할 때 옆에 이제 도면에 있는 범례랑 맞추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힘들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공개했던 거는 바닥은 다 되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번에 코드 고친 거는 구조 바닥만, 구조 음. 바닥만 반영되게끔 해놨습니다. 건축 바닥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네. 반영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건축 바닥은 또 저희가 이제 단열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방수, 방수. 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만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레벨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마찬가지로 이제 범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레벨과 연결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아이템이 슬라브의 각 단계에 따라서 이제 갭 태그를 배치하거나 스팟 포인트를 통해서 레벨 태그를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많아지면은 또 이게 또 작업하기가 어렵고 또 갭 태그 같은 경우는 바뀔 때마다 계속 또 CAD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럭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각각의 라인에 맞춰서 갭 태그가 저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태그도 센터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또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누르면 그거에 맞춰서 태그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팟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운데다 센터에다가 슬라브 태그를 넣을 거니까 이제 좀 맞춰서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뭐 다 선택하셔서 구조 슬라브 기준으로 바꾸면은 SL 기준으로 또 네. 라인이 쭉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되더라도 도면 작업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쓰실 수 있는 이런 구조 아이템들을 갖고 계시면 뭐 건축 모델링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 모델 기반의 어떤 도면들은 조금 충분히 빠르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여기에 36개 다 단차를 주다 보니까 저 심볼이 많아서 지저분해 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에서는 한 뭐 4-5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일일이 또 그 체크하고 표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는데 네. 네, 쉽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또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이제 또 그 스트럭처 프레임 같은 경우 태그가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예전에 제 기억에는 한 2019년도에 이가의 양만주 이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철골 접합부랑 요거랑 2개를 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구조 도면이 너무 많다. 근데 그 레빗에 있는 스트럭처 태그로 딱 찍으면은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데 또 도면을 그리다 보면 그게 누락되거나 날아가지 않냐. 그럼 그걸 이제 마지막 파이널에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한번 만들었던 코드입니다. 지금은 아무 그 태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쭉 넣으면은 태그가 다 들어갔죠? 제대로. 네. 올 태그니까. 그러면 저 네. 체크 버튼을 누르면 저 빨간색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작업을 막 하다, 이게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각형이긴 한데, 네. 이렇게 좀 약간 슬라브가 뭐 이렇게 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관계가 애매하고 막 엮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다가 작업을 하다 지워졌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이제 지웠거든요. 네. 그러면 누르시면 그 지워진 태그 부분만 저게 빨간색으로 뜹니다. 그럼 왜 빠졌는지 확인을 하고 넣거나 아니면 태그를 넣어서 이제 태그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도면 이슈 전에 저걸 한번 체크를 하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도면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 도면 작성 팁 앤 트릭은 뭐 레빗의 기본 기능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예전에 이미 공개가 돼 있고 이제 또 한번 코드를 업데이트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5가지 아이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코드는 그 AAR키 그룹의 이건호 팀장님께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거 받아볼 수 있냐? 네, 땡스 EDM에 땡스 나가고 EDM에 네, 다 그리고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다 영상이랑 코드랑 같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에 다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 땡스 ED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웨비나 끝나는 타이밍에 서베이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베이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 전달을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서베이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행한 그 내용 같은 경우 총 3가지가 있죠. 우선 구조 부분에 있어서 구조 모델을 자동화하는 부분인데, 국내에서 사용하는 해석 툴에는 뭐 마이다스도 있고 스터드도 있고 셉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마이다스 기반으로 해서 이 툴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MGT 파일을 읽게 되었을 경우 이 MGT 파일을 읽어서 기둥, 벽체에 한해서 모델링을 자동으로 레빗에서 해준다. 그리고 모델링을 자동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정보들도 속성들도 다 들어오게끔 만들어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마이다스를 이용을 해서 그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디자인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마이다스 젠 자체에서 쓰시는 부분 아니면은 디자인 플러스를 쓰시는 부분 아니면 베스트를 쓰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전체 구조사무소를 다 돌아본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대부분 젠 아니면 디자인 플러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베스트는 베스트만의 뭐 옹벽 설계라던가 네. 아니면 커넥션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또 툴로 또 활용이 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일람표 부분에 있어서는 젠하고 디자인 플러스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젠 기반으로 했었을 때는 엑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또 젠은 또 기둥과 포 이렇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디자인 플러스에서 엑셀을 만들고 그 엑셀을 기반으로 해서 보, 기둥, 슬라브, 벽, 기초, 일람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용성 부장님께서 조금 앞에서 해주셨지만 슬라브에 대한 조인, 그다음에 슬라브에 대한 태그, 그다음에 레벨 해치, 그다음에 갭 태그, 그다음에 이 프레밍에 대한 그 표기에 대한 체크 이렇게 5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다이나모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슬라브 조인 같은 경우는 그 비밀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비밀도 무료 에드인입니다. 그래서 빔피어스 비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다운로드 페이지로 바로 그 링크가 접속이 되고요.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됐고 간단하게 적으시게 되면은 바로 무료로 받아서 2021 버전부터 2025 버전까지 다 가능한 거. 2022 버전부터 2022부터 2025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은 도면화 작업서부터 뭐 여러 가지에 되게 활용이 많이 될 것 같고 거의 업데이트도 엄청 자주 되던데요. 네, 그 업데이트 제가 그 원래는 이제 비밀의 새로운 앱이 마이나모라고 해서 이제 단축키 버튼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그러면 이제 그 다이나모로 만든 네. 거를 단축키로 만들어 주는 건가 보네요. 네, 그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그걸 쓰다가 계속 다운이 돼서 전화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이나모 플레이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제공되는 무료 에드인 같은 경우는 모델링 자동화와 일람표 자동화가 되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를 통해서 땡스 EDM의 링크를 통해서 장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상품권과 그다음에 네. 커피 쿠폰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거의 뭐 답변이 됐나요? 제 일반 기본적인 거는 답변을 했는데 네. 그래도 같이 이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업데이트되면 기존 도면 바뀌는 거 저희가 네. 네. 이제 안 된다는 거 일단 네, 현재 일단 버전은 현재는 버전은 현재 버전 안 네.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주심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는 개발 계획이 아직은 없어서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인열 소장님께서 이제 2가지를 쓰신대요. 젠으로 구조 해석을 하고 네. 또 이렇게 그 마이더스에서 나온 이렇게 구조 도면을 그려주는 거를 2가지를 쓰신다고. 구조 도면 그려준다는 게 네. 디자인 플러스가 네. 그 설계를 해주고 나서 거기에서 그 엑셀도 내보내지만 네. 도면도 CAD로 해줍니다. 근데 아, 저희가 그 도면을 받아 마이더스 드로잉이라고 지금 하시는 것과 비슷한 구조도면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또 이제 구매해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마이더스 젠으로 해석을 하시니까 네. 이제 그거랑 제가 안 써봐서 모르지만 디자인 플러스 그거는 뭐 또 따로 사야 되나요? 쓰실 수 있는 건가요? 쓰실 수 네.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저희는, 네. 있거든요. 네, 그 네. 젠으로 해석하고 그 데이터를 일단 넘기면은 네. RC 같은 경우는 이제 레빗에서 바로 네, 모델링하고 모델링하고 이제 네. 일람표 추출하는 네, 거를 일람표 추출하고 그다음에 아까 드린 네. 다이나모 이용해서 도면 생성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에드인은 저희가 베타 버전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문제점이 그쵸. 해결된 공식 런칭 버전이 9월 9일 네 이제 인데 조금 좀 뒤에 이따 저희가 말씀을, 안내를 안 그래도 해드리려고 네. 했습니다. 네. 사용 설명서도 포함되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사용 설명서도 포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능이 되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네, 네.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서를 같이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부재가 바뀌면 자동으로 되냐 뭐 이게 되게 많았었고 네. 지금 사용 가능한 레빗 버전이 저희가 2023부터 2025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이 그 레빗 에드인 같은 경우는 2023부터 2025까지 네. 3개의 버전의
지금 현재 베타 버전은 2023 버전으로 네.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9월 9일 날 런칭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런칭 시점에는 2023, 2024, 2025 이렇게 세 가지 버전에 대해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또 하나가 그 걷어 같은 경우 구조 해석하면 노드점으로 인해 끊어진 상태인데 그 부분을 한 개의 걷어로 연결해 주는 네, 것도 머지됩니다. 그래서 네. 하나로 합쳐져서 머지돼서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조가 실질적으로 시공되는 기준처럼 네. 하나로 머지돼서 모델링이 됩니다. 네. 장혜균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D 모델 패밀리랑 알람 데이터랑 연결 개발 계획이 있냐라고 하셨는데 원래 연결을 해서 오늘 다이나모에서 이때 모델링에서 사용되지 않는 뭐 일람표 부재는 이겁니다. 뭐 이거 삭제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빠졌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현재 베타 버전이라 그 패밀리 네이밍이랑 사용된 모델링이랑 이게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찾다가 이제 해결이 안 됐고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금방 업데이트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분은 저희가 네. 그 런칭 시점 전에 좀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이더스 젠이 아니라 마이더스 이젠을 쓰시는 분들은 MGT 파일을 익스포트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네요. 제가 그때 했었을 때 자세하지는 않지만 처음에 이제 MGT 파일을 하고 했었을 때 이젠에서 MGT 파일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다스 이젠 같은 경우는 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설계사무소를 타겟으로 해서 설계사무소에 하시는 설계 소장님들이 구조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규모의 건물에 이제 마이다스에서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런칭한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익스포트가 되는 거에 MGT 파일 익스포트가 없다라고 들어서 이 부분이 이젠을 쓰시는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확인했던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혹시라도 이게 변경사항이 있다면 땡스데이에 나갈 때 이젠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아봤던 상황에서는 이제는 MGT 파일이 나오지 않는다 였습니다. 소님 안타깝지만 MGT 파일로 익스포트가 안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쪽에 얘기를 하면서 오픈해 달라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구조 해석 데이터와 빔 연계하는 무료 래빗 에드인 같은 경우는요, 정식 런칭을 9월 9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 버전, 2023, 2024, 2025 버전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오늘 베타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웨비나는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업데이트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패밀리로 만들어졌을 때 네이밍에 대해서 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드래프팅 뷰에서의 어떤 템플릿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냥 자동으로 그 아이콘을 클릭했을 시에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해드릴 거고, 혹시라도 베타 테스트 하시면서 뭐 코멘트 사항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9월 9일 런칭 전까지, 근데 뭐 9월 9일 런칭인데 9월 8일 날 의견을 주시면 그건 좀 힘들겠지만 뭐 한 일주일, 런칭 시점 일주일 전까지는 좀 의견을 주시면은 마이너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런칭을 하려고 하니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웨비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장님, 어떤 웨비나죠? 이거는 그 설계사무소 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빔을 발주내는 그 빌딩 오너들 있잖아요. 발주처 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웨비나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왜 빔으로 하기가 어려운지, 그 다음에 발주낸 사항들을 왜 용역을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실무자보다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발주내시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아젠다에서 보면은 뭐 두 가지는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의 그 내용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 세 번째 무료 애드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간단하게 이제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또 이제 요청 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서 이제 파워 BI 대시보드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제 몇 가지 솔루션들이 있어서 그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레스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오픈하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자분들은 3번에 이제
맞는 거고요. 1, 2번 같은 경우는 아마 발주처분들이 맞은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분들도 만약 지금 저희가 약간의 그 소스를 좀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3번 부분 시점에서도 관심 있게 좀 들으시면은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무료 에드인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일찍부터 이 기획은 했었는데 배포를 원래 하려고 하는 시점보다는 좀 많이 늦어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무료 버전으로 배포는 하게 되었고요. 네,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도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 리비전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도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잘 사용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은 그 부분도 오토데스크에서 또 업데이트해서 또 무료로 배포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업 순서나 이런 것들이 물론 건축에서 구조를 잡아서 이제 계속 반영이 되는 과정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결국에는 구조 해석을 보내서 구조 해석에서 바뀐 걸 다시 건축에서 반영을 하잖아요. 물론 건축이 초반에 구조를 잡습니다. 컨셉철하게. 근데 해석을 하고 나서 구조 부재가 바뀐 거를 또 구조에서 모델링을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해석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쓰면 저희가 건축에서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를 좀 더 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웨비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CK 이경리, 네, 오토데스크의 최용성, 네, SCK의 전재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